네, 안녕하세요. 10주차 3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 방금 12시 넘었네요. 그러니까 저의 기분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대면 수업을 했고 그 이어서 예고한 대로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 관련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대면 수업 때 설명을 했던 조별 과제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멀티캐스트에 관련된 소켓 옵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멀티캐 여기 그 레벨의 IP 프로토 언더바 TCP 우리 보통 소켓 만들 때 왜 IP 프로토 언더바 TCP UDP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거 대신 이제 IP만 들어갔네요, 그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멀티캐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멀티캐스트에서 수신과 그 송신으로 나눈다면 일단 여기 이제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멀티캐스트 그룹이라는 것이 IP 어드레스로 그룹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36.0.0.1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멀티캐스트, 그러니까 클래스, IP 어드레스 클래스 D에 해당되죠. 그죠? 지난번 대면 수업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클래스 D는 네 번째 빛이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다 합쳐서 32빛이 되겠죠. IP 어드레스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송신, 하나는 수신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송신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신은 멀티캐스트에 참가한 송신과 그다음에 어려운 말로 비참가라고 해야 되나요? 참가하지 않은 송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뭘 할까요? 우리 IPTV를 example 들까요? IPTV 같은 경우에는 IPTV 서버가 있다고 합시다. 서버는 멀티캐스트에 굳이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참가하지 않고 멀티캐스트에 참가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7번을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으면 나는 여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해야겠죠. 우리 텔레비전 그죠? 참가해야 되지만 서버는 굳이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송신만 하면 되죠. 이 어드레스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9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IP 멀티캐스트 그 그룹 어드레스로 그죠? 참가하게 되면 얘는 참가해야 되고 서버는 참가하지 않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죠. 요 어드레스로. 그죠? 이런 경우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고요. 참가해서 송신하는 경우는 뭐라고 그랬었죠?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채팅인 경우입니다. 채팅인 경우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채팅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는데, 그죠? IP 어드레스겠죠. 아까 여기 이 example 236.0.0.1이죠, 그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는 그 호스트들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참가해서 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해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그런 케이스죠. 수신은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되고요. 자, 비참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IPTV 같은 비참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옵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어드레스로 마치 그냥 이 어드레스로 IP 어드레스로 그죠? 그냥 데이터만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참가할 경우에는 바로
송신인 경우에는 요 네 가지를 다 쓰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으로 본다 그러면 세 가지죠, 세 가지, 그죠? 하나, 둘, 세 가지, 그죠?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신 참가해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해서 송신하는 경우에는 TTL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20을 지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하신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보낸 나 참가해서 송신을 보냈을 때 그 데이터가 다시 나에게로 피드백이 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룹을 false로 놓으면 되겠죠. 그죠? false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송신인 경우에 이 두 개를 씁니다. 수신만 할 경우에는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쓸 필요 없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수신만 only 수신만 할 경우에. 그러니까 IPTV인 경우에 우리 가정에 있는 TV 수상기는 어떻게 됩니까? only 수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 옵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냐, 탈퇴하냐 이런 얘기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습할 거는 뭐냐면요. 지금 IPTV 같은 거예요. IPTV. 그래서 IPTV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IPTV 서버 뭐 IPTV라고 하지 뭐 서버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그죠? 그러면 얘는 오로지 뭐예요? 샌더 보내는 애예요, 그죠? 얘는 근데 IPTV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예를 들어서 236.0.0.1이라고 하는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평범한 뭐라고 하지? UDP 전송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시버는 이제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을 해야겠죠. 가입을 해서 얘가 보내는 것을 방송을 수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only 수신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TTL이나 아니면 룹과 같은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요것만 필요하죠. 탈퇴할 거냐 가입할 거냐, 그죠?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걸 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IPTV 서버 같은 경우에 VOD를 이제 보내는 것이 맞겠지만 VOD 지금 하기엔 좀 그렇고요. 왜냐면 플레이어도 없으니까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텍스트로 지금 우리 뭐죠? 도화에 보면은 강의 자료에 보면 news.txt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IPTV 서버가 파일을 읽어서 뿌려주면 여기에 이 리시버들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한 이 리시버들은 수신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수신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일단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되고 있어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겠죠. 자,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미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샌더를 먼저 할 건데요. 샌더를 먼저 할 겁니다. 샌더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샌더는요, 아까 IPTV 서버 측이죠, 그죠? 얘는 IPTV 서버 측이에요, 그죠? IPTV 서버 측.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로 다 할 겁니다.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할 거고요. 두 번째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풀로 다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프라그마가 들어가겠죠? 벌써 이게 준비가 돼 있네요. 그죠? 코멘트, 그 다음에 라이브 ws2 언더바 32.live.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더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은 윈속 2점 헤더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를 스트링으로 된 IP 어드레스를 빅인디안 모드의 32비트의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이 헤더 파일이 필요했어요. 생각나죠? ws2 tcp/ip 헤더 파일입니다. 네, 생각나죠? 미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IO 스트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고받고 할 때 버퍼가 필요하잖아요. 버퍼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콘스탄트 인티저 맥스 버퍼를 80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C++ 스타일이고요. C 스타일은 샵 디파인문을 쓰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요 정도로 일단 해보고 필요한 것들은 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메인 리턴 제로. 요게 이제 기본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윈속 윈속을 어떻게 하죠?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DLL을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WSA 데이터 WSA 요거는 뭐 기계적으로 그죠? WSA 스타트업 그 다음에 make word 버전 2.2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정보는 WSA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성공하게 되면 0을 리턴하고요. 에러가 발생하면 소켓 에러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WSA startup 에러 한 다음에 endl 해야 되죠. 여기서 빠졌네요. C out하고 endl을 지금 우리가 using std C out using std endl 그죠? 이렇게 쓰셔야지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DLL 초기화하는 것이 에러가 나면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return -1 합니다. 뭐 -1은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운영체제에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그죠? 운영체제에 리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1이라고 하는 것은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습관적으로 -1을 많이 씁니다. 에러인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소켓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소켓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소켓 멀티캐스트 소켓이라서 m속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소켓 한 다음에 AF 언더바이네. 그죠? 그 다음에 타입이니까 소 언더바 DGRAM. 그죠? 그 다음에 IP 프로토 언더바 UDP 해서 얘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m속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invalid 소켓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죠. 그죠? 그 다음에 return -1. 자, 뭐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켓의 생성에 관련된 그 에러는 invalid 소켓이고 대부분이 에러가 발생하면 소켓 에러가 발생하죠.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걸 뭐 기본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close 소켓이죠. 그죠? 그래서 m속이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WSA cleanup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UDP인 경우, UDP를 만들었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IPTV이기 때문에 파일을 우리가 이제 그 VOD를 주는 것이 아니고 파일을 뉴스 파일을 열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을 일단 열어야 됩니다. 그죠? 파일을 열어야 돼. 그래서 파일을 열 때 뭘 쓸 거냐면 fopen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fopen s를 쓸 건데요.
이게 파일 오픈할 때 쓰는 거예요. 오픈 언더바 s. 예. 과거에는 f 오픈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오픈 언더바 s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파일 포인터에 포인터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포인터에 포인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우리가 써줘야 되고요. 캐릭터 포인터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예, 스트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로 시작해서 파일 네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으니까 쌍따옴표로 시작하는 모드일 겁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은 파일 네임인데 모드는 뭐가 있느냐? 모드야 나오너라. 모드가 여기 있네요. 모드는 예, 쌍따옴표 R 하면은 read only고요. write only 그 다음에 A는 예, appending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value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return value는 우리는 read only로 합니다. success 하게 되면은 제로를 리턴합니다. 그죠? 예, 뭔가 실패했을 경우에 뭔가 리턴을 뭐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 파일 포인터를 만들어야 돼요. 포인트 fp 하고 얘를 널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if 파일 오픈 언더바 s 얘가 뭔가 값을 리턴하게 되면 에러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성공하면 제로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오픈에 파일에 저 포인터 두 개짜리잖아요. 그 얘기 뭐죠? 예,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주소값을 여기다 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use.txt 파일이 도어에 강의 자료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서버기 때문에 뭐 write는 필요 없죠. 업데이트 할 필요 없고요. 읽어가지고 read 하죠. read only죠. 그죠? 읽어서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뭔가 리턴을 했어요.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파일 not found. 예, 파일이 없을 경우에 생기는 에러죠. 그죠? 예, 파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파일이 없으면 내가 뿌려줄 콘텐츠가 없으니까 뭐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예,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 계속 이제 우리가 파일을 읽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가는 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를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 뭐라고 할까? MIP라고 할까요? 이거를 아예 지정합시다. 236. 아까 0.0.1이었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을 아예 합시다. 좋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 파일을 읽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낼 때 어떻게 하죠? send to를 이용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어떤 소켓으로 보낼래?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것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네가 보낼 데이터는 어느 버퍼 어디에 있어? 하고 얘가 주소값을 물어보죠. 사이즈 얼마나 보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고 네 번째 플래그는 뭐야? 제로죠. 그죠? 노멀한 데이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너 어느 주소로 보낼래? 사이즈는 얼마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주소라고 하는 것은 속 ADDR을 하고 포인터 값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UDP 잠깐 실습한 거대로 보낼 데이터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구조체 MADDR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미리 마련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MADDR의 값을 채웁니다. sin 언더바 family에는 예, 뭘 하면 되죠? AF 언더바 inet. 그죠? 예, 그 다음에 maddr.sin 언더바 port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8000번 그대로 쓰죠, 뭐. 그죠? 그러면 내가 8000번 포트로 236.0.0.1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maddr.sin_addr 여기다가 236.0.0.1 요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넣어주는 함수가 있었죠. inet protocol to network.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f_inet. 두 번째, 여기 PCWSTR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니코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유니코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뭐죠? 멀티바이트 문자로 바꿉니다. 바꾸면 바꿨죠. 그런 다음에 다시 눌러보면 타입이 바뀌었습니다. PC STR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되죠? MIP 쓰시면 됩니다. 여기 236.0.1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236.0.0.1을 뭘로 바꿔줘야 될 어드레스를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maddr.sin_addr 맞아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어드레스에 236.0.0.1이 이렇게 비긴디안으로 바뀌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maddr 주소로 내가 여기 send2에서 보내면 되겠죠. 그죠? 자, 보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버퍼가 필요해요. 그래서 맥스 버퍼라고 아까 우리가 맥스 버퍼 80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 다음에 send2 함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낼 때 리턴을 받아야 되겠죠. 몇 바이트를 보내야 되는지, 그죠? 인티저 send length라고 할까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읽어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파일을 좀 읽었습니다. 파일 포인터는 여기에 좀 저장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소값을 여기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포인터 2개짜리 쓰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아주 강조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일 포인터를 써서 지금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파일을 읽어서 뭔가 버퍼에 저장하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뭐냐면요. 뭘 쓸 거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파일에서 읽어서 특정 버퍼에 저장하는 함수를 이용해야겠죠. 그게 여러분 많이 쓰셨던 바로 fget입니다. 우리 fget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fget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썼습니까? fget가 fget가 여기 버퍼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맥스 카운트라고 됐으니까 맥스 버퍼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stdin 하게 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stdin이 바로 파일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쓰면 돼요? 파일 포인터 fp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파일을 아까 우리 이미 열어놨으니까 거기서 읽어가지고 맥스 버퍼 마이너스 1만큼 쭉 읽어요. 그죠? 쭉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읽은 다음에 얘가 맨 끝에 뭘 붙이죠? 널 문자를 자동으로 붙여줘요. 자동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한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 자동으로 붙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맥스 버퍼 마이너스 1만큼 읽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맥스 버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맥스 버퍼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get를 여러분이 MSD에서 천천히 리마크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맥스 버퍼라고 쓰면은 얘가 실질적으로는 맥스 버퍼 마이너스 1만큼 읽어요. 오케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이면 79바이트를 읽어요. 그죠? 79바이트를 읽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80바이트 번째는 널 문자를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fget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뉴라인 캐릭터가 들어가면은 뉴라인 캐릭터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뉴라인 캐릭터가 있으면요 빼는 게 아니고 뉴라인 캐릭터를 포함해가지고 80
맥스 버퍼 하게 되면 맥스 버퍼 하게 되면은 맥스 버퍼 마이너스 1만큼 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또 모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되죠? 아까 M 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버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사이즈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즈를 모르겠어. 얼마만큼이군요. 이게 맥스 버퍼 마이너스 1만큼 읽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도중에 뉴라인 캐릭터가 만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70, 뭐 20바이트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뉴라인 캐릭터가 있어요. 뉴라인 캐릭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줄바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스톱하고 버퍼에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라인 캐릭터를 안 만나면 맥스 버퍼 마이너스 1만큼 쫙 읽은 다음에 버퍼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혹시 뉴라인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 그때까지의 내용을 뉴라인 캐릭터를 포함해 가지고 버퍼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몇 바이트인지 우리가 몰라요. 버퍼에 몇 바이트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send len 그죠? 에다가 뭘 하면 string length를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string length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버퍼에서 널 문자 나오기 전까지의 뭐죠? 널 문자 나오는 전까지의 뭐예요? 바이트 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send alien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플래그는 제로고 그 다음에 어느 주소로 여기 써 있죠. maddr 그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size of madd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보내시는 건 맞죠?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트릭을 쓴다 그러면 상대방, 즉, 리시버 하는 애가 읽어서, 이제 수신된 데이터를 읽어서, 거기다가 또 자기가 또 뉴라인 캐릭터를 붙이게 되면요. 이게 뉴라인 캐릭터가 두 번 들어가죠. 왜냐하면 얘가 뉴라인 캐릭터를 포함해서 지금, 간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버퍼에, 맨 마지막 send 랭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뉴라인 캐릭터다. 그죠? 이게 뉴라인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send alien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하나를 빼가지고 그 뉴라인 캐릭터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요거는 뭐라고요? 만약 한영 토글이 너무 어려워 이거. 뉴라인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왜 자꾸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제거하는 문장이 바로 이거고요. 여기는 결국은 버퍼에 몇 바이트 저장되었는지 그죠? 되었는지를 카운트 세는 겁니다. 그죠?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4차 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